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아들 하나 있는 주부입니다. 이곳 사연 채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위안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곳에 못된 시어머니, 남편 만난 분들의 사연이 참 많아서 듣다 보면 공감도 되고 정말이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서 귀 기울이면서 같이 웃고 울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있고 그러면 속상한 일도 좀 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은 도저히 그냥 속으로 삭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남편 때문에 사연을 쓰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친 시어머니와 또라이 형님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 남편까지 애먹이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분들이 남편 때문에 애먹는 것만 아니면 다 괜찮지 시어머니 형님 때문에 뭐 그렇게 고생이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진짜 상대 못할 인간 말종들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한 3년 계속 시험에 떨어진 후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자 했는데 말이 쉽지 일하면서 시험까지 준비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교사보다 아무래도 대우도 열악하고 계약직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 자꾸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인생 사는 재미가 너무 없어서 연애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꾹 참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시험에 붙었어야 했는데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해 시험 떨어진 후에 시험 문제 분석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지겨운 나머지 고등학교 동창이 주선해준 소개팅에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정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이다 보니까 친구가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아마 정교사 됐으면 그렇게 연봉이 낮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진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는 그냥 진지하게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가볍게 연애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조건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만나보기로 한 건데요. 이게 되게 오만한 생각이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남편을 본 순간 저는 이 남자에게 심장이 뛰어버린 겁니다. 나이가 20대 중반이면 적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솔직히 그동안 임용고시 준비하느라 바빠서 남들 연애할 때 공부하느라고 연애를 거의 못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의 남편에게 푹 빠졌습니다. 주위 친구들 연애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묵뚝뚝하거나 섬세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우고 성격 차이로 헤어지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처음부터 굉장히 여자 마음에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었고 양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사소한 거라도 꼭 기억해뒀다가 다음번에 갔을 때는 제 앞에 그 음식을 밀어주고 자기는 안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저는 그런 면에 반해서 남편에게 푹 빠졌어요. 한 번은 저희가 즉석 떡볶이를 같이 먹으러 갔는데 제가 떡볶이에 넣은 김말이를 잘 먹는 걸 알고 다음번에 갔을 때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김말이를 추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소한 배려가 기분이 좋아서 맛있게 김말이를 먹었는데요. 저는 맛있게 먹는데 남편은 김말이를 아예 입에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야, 자기는 왜 김말이 안 먹어? 저번에 왔을 때 김말이 잘 먹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나 때문에 원래 김말이 싫어했었는데 억지로 먹었던 거야?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자기가 잘 먹는 모습 보기 좋아서 자기 많이 먹으라고 그랬지. 그 한마디에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배려심을 가진 남자랑 결혼하면
적어도 제 친구들처럼 이기적인 성격이 문제가 돼서 싸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 후로도 남편의 섬세한 배려심은 한결같이 이어졌고 모든 저를 위주로 생각해주는 이 남자가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점점 더 호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임신을 해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는데요. 막상 계획이 없던 임신을 하게 되자 저는 엄청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느라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의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계약직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덜컥 임신부터 했으니 일단은 저는 임신을 알게 된 날부터 어떻게 하면 학교를 그만둘까 가장 자연스러운 핑계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이 흔해졌고 뱃속 아기를 혼수로 여기는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계약직이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차마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얘기를 동료 교사들 앞에서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학생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유학을 간다고 뻥을 치면서 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다행히 후임이 빨리 구해지면서 금방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한숨 돌리고 나니까 또 현실적인 고민들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회사는 작은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직원이라곤 다 합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곳이었고 당시 월급 200도 채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계약직 교사 그만두고 나면 남편 월급으로는 절대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시댁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님은 그전까지는 공장에 알바를 나가고 맞벌이로 아들 둘 키우며 생활을 했는데 아버님이 고속버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생명보험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분이었죠. 아버님이 남긴 보험금으로 집도 사고 상가도 산 게 지금은 올라가지고 일을 안 하고도 노후 대책까지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집살이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임신하면 좋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알다시피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월급도 많지 않아서 맞벌이 해야 되는데 임신한 자기한테 맞벌이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 엄마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아기 낳으면 아기도 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시고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시집살이라서 싫다고만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 만나보면 자기도 좋아할 거야. 우리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라서 정도 많고 며느리한테 잘해주실 분이거든.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하지는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는데 어머님이 인상도 좋고 성격도 인자하고 친절하길래 어머님도 좋은 분이겠구나. 이대로라면 같이 살아도 앞으로 잘 지내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가 합가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인사드릴 때 제 반응이 좋아서 당연히 합가하는 건 줄 알고 상견례에 나와서 큰 임신 쓴다는 듯이 저희 엄마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안 싸돈. 외동딸 시집 보내는 마음에 틈타실 텐데 시집살이 시킬 걱정 같은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집이 얼마나 비싸요? 서울 집값 장난 아닌데 굳이 월세로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희 집 들어와 살면 제가 외로우니까 딸처럼 데리고 있다가 아이도 낳으면 봐주고 잘 가르쳐서 한 5, 6년 정도 살면 애들 돈도 많이 모으고 그때 되면 아파트 얻어나갈 돈이 되지 않겠어요? 저도 애들 집 얻어나갈 때는 목돈 보태주고 그러면 아마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사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애들 당연히 분가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엄마에게 뒤늦게 합가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이 중요한 걸
왜 미리 말을 안 했냐면서 혼을 내고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죄송한데 이 문제는 없던 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미리 알았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 애가 저한테 이제야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합가는 죄송한데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해서 고생을 해서 우리 딸도 시집살이 시키고 싶진 않아요. 저기 안싸돈. 지금 그 말은 제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고생시키는 못된 시어머니가 될 거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사람을 뭘로 보시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오해하셨다면 죄송한데 사돈이 시집살이 시킬 거란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돈도 며느리였던 적이 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신혼인데 자기들끼리 사는 것보다는 며느리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돈께서도 며느리였던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시절엔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안싸돈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들 분가시키는 걸로 하죠. 저도 괜히 잘해주고 못된 시어머니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요. 요즘 반반 결혼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집값도 혼수도 반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그 후로는 언짢은 듯이 음식만 먹으며 묻는 말에 대답만 했는데요. 아, 정말 상견례 분위기 안 좋아서 저는 진짜 음식 하나도 못 먹고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등짝을 때리면서 또 혼을 냈어요. 이거사,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너 진짜로 시어머니랑 같이 합가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어머님이 애 봐주시고 살림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괜히 집어넣어서 맞벌이 하는 것보다 더 낫잖아. 어머님이 들어오면 딸처럼 잘해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엄마도 오늘 봐서 알겠지만 인상이 좋잖아. 성격도 좋아 보이고. 뭐? 인상이 좋고 성격이 좋다고? 오늘 내가 학가 못 시킨다 한마디 했다고 팽그라니 토라져가지고 입 꾹 다물고 분위기 안 좋게 만드는 여자가 성격이 좋아? 이거사,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는 멀면 멀수록 좋은 거야. 가까이 살면 살수록 하나하나 다 부딪히게 돼 있어.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들 뺏어간 며느리가 이쁠 수가 없어. 그건 어느 시어머니나 다 그래. 딸 같은 며느리? 그거 제일 웃기는 말이야.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지 며느리 위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 두고 봐라. 나중에 너 합가하는 거 나한테 고마워서 절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 신혼집 얻는 돈은 어떻게? 반반 결혼이라고 하면 돈 엄청 많이 깨질 텐데. 걱정하지 말어. 네 엄마 그 정도 능력은 있다. 네 엄마 왕년에 보험왕인 거 몰라? 나 아직 안 죽었어. 아무리 그래도 너 시집 보낼 돈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저는 엄마의 그 말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 없이 저를 보험 팔아 키워주셨는데 임용도 못 붙고 계약직 교사하다가 임신해서 퇴사한 딸을 위해서 딸이 시집살이 할까봐 무리해서라도 결혼 비용을 마련해 주려는 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결국 엄마는 본인이 살던 집,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제 반반 결혼 비용을 마련해 주었고 엄마 덕분에 신축 빌라 전세로 들어간 저희는 월세를 안 냈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엄청 빠듯하긴 했지만 제가 동네 빵집에서 낮에 잠깐 알바를 하고 엄마가 보험 팔아서 저한테 용돈까지 보내줘서 돈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저희 엄마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 실체를 알게 됐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밑반찬이니 과일이니 사서 저희 집에 맛있는 거 해주러 왔는데 그게 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어머님 본인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도 간장게장이니 생선조림이니 냄새 심한 음식들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권했고, 당연히 제가 입덧 때문에 못 먹겠다고 하자 할 수 없다면서 본인이 사온 음식을 본인이 맛있게 드셨어요. 아니 도대체 그럴 거면 집에서 혼자 먹지 않고 왜 굳이 먹지도 못하는 제 앞에 가져와서 먹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냄새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드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시애미가 어쩌다 한번 오는 것도 그렇게 싫냐면서 저한테 막 서운하다고 하는 겁니다. 혼자 밥 먹기 싫고 외로워서 아들 며느리 집에 왔더니 이런 푸대접을 당한다면서 저보고 야박하다, 정없다 말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서운할 사람이 누군데. 그 순간 생각했죠. 정말 저희 엄마가 절 살렸구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데 같이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왔을 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음식 냄새만 맡아도 죽겠는데 내 앞에서 먹방을 한다고 어떻게 좀 말려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보고 이해하라고, 원래 자기 엄마가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미 밥 먹었는데도 엄마가 같이 먹어달라고 해서 밥을 2번 먹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 느낌이 싸하기 시작했죠. 좀 이상하잖아요. 어느 자식이 엄마가 밥 먹는 거 외롭다고 배부른데 밥을 또 먹어주기까지 하겠어요.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살았냐고. 아니 밥을 먹었으면 먹었다고 말해야지. 왜 시어머니 때문에 밥을 2번이나 먹냐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막 캐물었더니 남편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입양하라고 12살 때 입양이 되어서 5살 차이 나는 형이랑 엄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고요. 두 사람이 딱히 눈치를 준 건 아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든 눈밖에 나고 싶지 않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두 사람 위주로 배려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 한켠이 뻐근해져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정을 알기 전에는 남편과 제가 가정 환경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저는 둘 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니 남편과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엄마도 형도 친핏줄이 아니라니 진짜 얼마나 눈치 보이고 혼자서 서러운 날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받은 상처를 내가 다 감싸줘야겠다 생각했는데요. 남편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진작에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하지 않았던 건 자신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 제가 혹시라도 편견을 가질까봐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어머님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이제는 진짜 친엄마보다 더 애틋한 가족이라고, 저보고 진짜 친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대해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을 듣는데 제 남편에겐 하지만 정말 2번, 3번 더 반하겠더라고요. 사람 됨됨이가 참 멋있다 싶었죠. 그래서 비록 시어머니가 하는 짓이 저랑 안 맞고 얄미운 점도 많지만 웬만하면 맞춰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어쨌든 고아원에서 자랄 뻔했던 남편을 키워준 고마운 분이니까요. 그리고 아주버님, 남편 형님 생각하면 한숨 나오죠. 남편보다 5살이나 많으면서 변변찮은 직업 없이 시어머니가 가진 상가 관리인으로 있는 한량 같은 사람이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솔직히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굳이 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뒷목이며 팔뚝이며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박혀있는 사람이고 자기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빌부러 살고 있으면서 외제차 리스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저희 아주버님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였죠. 그래서 아주버님과는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고 어쩌다 명절 때 마주치면 눈인사나 하고 뭐 그런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냈는데요. 그 이듬해 제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래도 아주버님에 대한 오해는 많이 풀렸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놀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을 때 아주버님이 자기가 상가 관리하면서 남는 시간에 봐주겠다고 하셔서 저희 아이를 맡긴 적이 있는데 제 아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잘 돌봐주었어요. 저는 엄마 소개로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아주버님 덕분에 일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무사히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버님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편견에 시달렸구나. 그까진 문신 있다고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반성을 했는데요. 웬걸 역시나 사람 첫인상하고 비슷하더만요. 이 아주버님이 결국 사고를 쳐서 제 인생에 큰 시련을 안겨주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갑자기 20대 초반 새파랗게 어린애를 임신을 시켜서 데려와 살겠다는 겁니다. 저보다도 10살이나 더 어린 여자였고 아주버님이랑은 거진 18살 가까이 차이 나는 그냥 거의 아빠와 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애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솔직히 양심이 없다 싶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어린 여자를 건드려 임신을 시키다니요. 역시 문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우리 아주버님은 양아치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또다시 들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보다 10살 어린 예비 형님을 처음 보는데 아이고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노란물 들인 머리에 손톱은 정신없는 휘황찬란한 색으로 바르고 입술도 새빨갛게 쥐자마 먹은 색으로 칠하고 빨간 미니스커트에 찍히면 즉사할 것만 같은 키릴에 그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가진 임산부가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시어머니도 어린 예비 며느리 앞에서 사족을 못 쓰면서 해벌레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어린 예비 형님이 금수저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동네에 커다란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목욕권 무료로 끊어줄 테니까 떼벗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우나랑 골프장을 몇 개는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청 부잣집 딸이었던 거죠. 상견례장에도 수입차 타고 왔더라고요. 참나, 그렇게 부잣집 아가씨가 왜 이렇게 일찍 18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둘이 좋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동서. 나보다 10살이나 어리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니라고 불러줘요. 제가 중학교 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막 수잔, 마이클 이렇게 이름 불러요. 한국식 호칭 너무 불편하니까 동서도 그냥 나한테 제니라고 불러요. 내 영어 이름이니까. 그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웃고 말았네요. 10살이나 많은 사람한테 보자마자 동서라고 막 부른다는 게 그래서 저도 제가 영어학원 다닐 때 쓰던 이름 로즈라고 불러달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형님 동서 대신에 제니 로즈라고 서로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제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나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시어머니의 사랑이란 사랑은 제니가 전부 독차지하고 저는 완전히 찬밥 신세로 전락했어요. 제니가 그 이듬해 딸을 낳았지만 어머니의 제니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니가 주는 용돈이며 명품백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봐주지도 않다가 제니의 딸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명절 때도 저와 제니를 눈에 띄게 차별하고 남편과 아주버님도 차별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내에는
비싸고 맛있는 갈비찜이나 굴비, 애플망고 같은 비싼 것들을 위주로 싸주고 저희한테는 식어 빠진 전이나 김치 같은 걸 싸주더라고요. 솔직히 제니 형님네가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데 못 사는 저희한테 고급 음식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모의 차별은 눈에 도드라졌고 저희는 명절 때마다 서러움을 느끼면서 저희 친정집에 갔는데요. 친정엄마가 저랑 남편에게 온갖 맛있는 반찬들을 다 해주고 마음을 다독여줘서 저희가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그해 명절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아줌마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엄마가 가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중이라고. 저는 불이 나게 다시 차를 돌려 달려갔고 엄마는 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을 안 쉬면 큰일 난다고요. 보험 설계사로서 너무 힘든 인생을 사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마에게 푹 쉬라고 했고 결국 엄마는 병가를 내고 석 달간 휴식을 취한 뒤에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후로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설계사치고 나이가 많은 편이라 회사에서 언제 자를까 벼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자른 것 같더라고요. 정말 회사라는 게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거의 평생을 자기네 회사 보험 팔려고 애쓴 사람인데 아파서 좀 쉬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잘라버리다니.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이제는 집에서 좀 쉬시고 취미활동도 하면서 노후를 즐기면서 살라고 했는데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저희 집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은 이직 준비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그 나이에 다른 회사 다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고 애매하더라고요. 월급이나 대우도 다 열악하고 그래서 남편은 그냥 있는 돈 긁어 모아서 자기 쇼핑몰을 차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남의 돈 벌어주는 것보다는 남편 회사를 직접 차려야 미래가 있겠구나 싶어서 동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친정엄마 집에 들어가고 살던 집 전세금 빼고 모아놓은 돈으로 사업을 차려서 한 1년은 그걸로 버텼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참 돈 잡아먹는 하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훅훅 빠져나가고 잘 팔릴 것 같은 물건이 이상하게 잘 안 팔리고 암튼 그래서 저희 형편은 급격히 쪼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자기가 다시 벌어야겠다고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다행히 엄마의 보험 경력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왕년의 보험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식구는 또다시 생활을 버텨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해 명절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명절 음식은 제가 다 만들고 나서 뒤늦게 명절 당일에야 도착한 제니는 시어머니에게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도 명절 선물이라면서 상자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공짜로 주는 선물이고 고른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고맙다고 말하고 예의상 선물을 열어봤는데 글쎄 웬 청소도구 세트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제네를 바라보니 하는 말이 이거 로즈 어머니 갖다 드려.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선물해 드리는 거니까. 아니 제니 형님 이게 무슨 청소도구 이렇게나 많이 필요 없고 저희 엄마도 일하느라 바빠서 청소할 시간 없는데요? 왜 이런 걸? 그 일이 청소하는 일이잖아. 밖에서 청소하니까 집에선 청소할 시간이 없겠지. 로즈 엄마가 백화점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거 내가 봤어. 다 떨어진 걸레로 바닥 닦고 있는 거 힘들어 보이던데. 이거 드리면 좋아할 거야. 이거 한 번만 묻혀도 잘 닦이는 특수 액체라서 힘들이지 않고 간편히 한 번에 닦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길로 엄마가 일한다는 백화점에 달려가 보니 진짜로 엄마가 청소 복장을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엄마가 재취업했던 곳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백화점 청소 일이었던 겁니다.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얼마나 심한 불효를 저지른 건지 울분이 차오르고 너무 부끄러워서 엄마 얼굴을 못 쳐다보고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죄스럽고 또 죄스러워서 정말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남편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얼른 사업 성공시켜서 장모님 고생 그만 시킬 거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우리가 청소하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해봤자 저희 형편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만두실 분도 아니니까. 서로 가슴이 아프고 괜히 엄마 가슴에 더 상처를 줄 것만 같아서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인터넷 쇼핑몰을 자리 잡기 위해 불철주야 했었고, 저는 낮에는 보험회사, 밤에는 남편 일을 도우면서 무리해 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의 명절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서 저희 부부는 못 내려간다고 했더니 제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머, 그럼 로즈 없으면 누가 음식해? 이번에는 로즈가 꼭 내려와서 백김치 해줘야 돼. 나 그거 먹고 싶단 말이야. 저는 그 말에 어이없어서 백김치가 먹고 싶거들랑 사람 시켜서 하든가 사 먹든가 나는 못 내려간다고 말하고 전화 끊으려고 했는데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전화기 뺏어받으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면 올 것이지. 뭔 말이 많냐? 우리 큰애가 지금 둘째 들어서서 네가 만든 백김치가 먹고 싶다는데 동서가 돼서 그거 하나 못 해줘? 이게 아주 형님 알기를 우습게 하네. 제니, 뭐 로즈 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뭐 네가 아직 사항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아무리 너보다 어려도 형님이야. 손이 동서라고. 이제부터는 제니니 로즈니 그딴 말들 때려치우고 무조건 형님 동서로 부르고 깍듯하게 존댓말 쓰고 모셔라. 알겠어? 저는 시모의 호통에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는데 다시 전화기를 뺏어든 제니, 아니 형님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동서. 근데 뱃속 아기가 동서가 한 백김치가 먹고 싶다는 걸 어떡해. 대신에 이번 추석에 오면 내가 일당 많이 쳐줄게. 동서 돈 필요하잖아. 늙은 어머니 청소시키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 백김치 맛있게 해주면 내가 일당으로 20만원 줄게. 백김치 한 번 담그는데 그 정도면 엄청 후한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백화점 청소 시급은 10,000원이 채 안 된다던데. 동서 엄마는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20시간 이상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백김치 한 번 담그면 준다는데 이건 무조건 콜 해야지. 안 그래? 그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알겠다고 하지 않으면 전화 안 끊을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그놈의 백김치 담가주고 돈 20만원 받아오는데 얼마나 비참하던지. 그런데 형님과 시모의 무리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끝을 모르고 심해지더라고요. 뱃속의 아기가 아들인 게 밝혀진 후로 시모는 형님을 거의 여왕처럼 떠받들었고 아들 낳고 난 후로는 저에게 시중을 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는 어떡하고 제가 산후시중을 드냐고 돈도 많겠다 좋은 산후조리원 가라고 했는데요. 시모가 하는 말이 형님이 집에서 조리하고 싶어하고 제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엄마를 들먹거리면서 산후조리하면 돈 3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열흘 산후조리에 돈 300만원. 일당 30만원 셈 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300만원이면 남편이 쇼핑몰 홈페이지 단장하는 비용으로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또 자존심도 없이 그놈의 망할 놈의 돈 때문에 형님 산후시중을 들게 됐는데요. 형님 산후조리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갓 애 낳은 여자가 무슨 연락할 때가 그렇게 많은지 끊임없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형님 음식 해주면서도 쉴 새 없는 카톡, 문자 알림음 소리에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이 사진을 찍고 또 어디론가 톡을 보내고 또 사진을 찍고 또 톡을 보내고 처음에는 아주버님이랑 연락하는 건가 했는데 아주버님은 한창 건물 관리하고 바쁠 시간인데 저렇게 쉴 새 없이 문자를 할 리가 없고 그리고 아주버님은 문자를 저렇게 빨리 못 보내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일까? 저렇게 손에서 핸드폰을 못 놓고 실시간으로 아기 사진을 찍어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저는 형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폰으로 몰래 누구에게 문자 보냈는지 보려고 했는데 와, 형님이 핸드폰에 진짜 민감하더군요. 잠금 걸어놓은 건 기본이고 제가 혹시라도 볼까봐 화장실을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소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잠깐 베란다에 맑은 공기 쐬러 나갔을 때 혹시 단서가 있나 형님 방을 살펴보니 산모 수첩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심코 본 그 수첩을 보고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목은 산모 수첩으로 돼 있었는데 그건 무슨 추잡한 불륜 노트였습니다. 아기 초음파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다가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면서 나는 돈을 받았지만 당신을 사랑해서 아이를 가지는 거다.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이 쓰여 있고 급기야 뒤로 가면 갈수록 적나라하게 우리가 사랑을 나눈 순간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 어느 모텔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낯뜨거운 문장들이 적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게 절대로 아주머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남편이 자기애 가졌다고 자기 마누라한테 거액의 돈을 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마침내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더군요. 그 남자와 제니 형님의 아주 낯뜨거운 사진들이 쭉 있었고 그 밑에 우리 사랑을 기념하네 어쩌네 하면서 형님이 적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했던 시간을 잊지 말아라. 언젠간 당신은 나의 남편으로 우리 아이 아빠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죠. 더 말할 것도 없이 형님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 아이는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 산모수첩을 가장한 낯뜨거운 연애수첩을 보고 있자니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자기 아빠가 사우나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돈이 많고 금수저고 그런 사람이 도대체 왜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돈을 받나? 도대체 수첩에 있는 남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랑 결혼하면 될 것이지 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우리 아주버님이랑 결혼해서 사나? 돈이 없는 여자도 아니고 왜 억지로 결혼해서 사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바로 시모가 아들 낳은 선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와 아파트의 명의를 아주버님과 형님 명의로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형님은 그거 받고 때를 봐서 이혼해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도대체 부잣집 딸이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형님 뒷조사를 해보니까 가관도 아니더군요. 금수저는 개뿔이 형님, 아니 제니는 술집 여자였고 그 남자도 술집 손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잣집 딸인 척하면서 온갖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시모에게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키운 대가로 남자가 양육비며 위로금조로 준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사우나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의 아빠가 아니라 술집 손님의 재력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순진한 우리 아주버님 잡아서 결혼하고 그 남자 딸을 낳고 그 후에도 몰래 만나서 그 남자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바보 같은 시모는 저희 부부 찬밥으로 대접하고 형님한테 놀아나서 저희 부부 몰래
전 재산을 거의 다 넘기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저희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진정으로 저희 남편을 아들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럴 수는 없었겠죠. 그동안 남편 혼자서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족이라 여겼다 생각하니까 남편이 더욱 짠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암튼 저는 그래서 속전속결로 첫째, 둘째, 아이 유전자 검사까지 마치고 결과지를 가지고 시모에게로 갔습니다. 형님 산모수첩도 함께 들고요. 마침 그날은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를 둘 다 부른 상황이었죠. 틀림없이 상가와 아파트 명의를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해주겠다고 통보하려고 부르는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입을 떼려는 순간에 잠깐만 이 말 듣고 뭐든 결정하셔야 된다고 하고 유전자 검사지와 산모수첩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표정이 순간 완전히 새빨간 주전자처럼 달아오르더군요. 그리고 그 수첩을 본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 버리고 아주버님은 그 수첩을 보더니 형님의 뺨을 후려치고 분을 참을 수 없어서 계속 치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막아서서 말리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충격의 날이었죠. 쓰러진 시모는 병원 림거를 맞고서야 깨어났는데 손주 둘 다 뻐꾸기 새끼라는 사실에 분했는지 병실에서 통곡을 하고 아주버님도 옆에서 분해서 울고 저희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고 집안 꼴이 난리도 아니었네요. 형님은 그 이후로 정신없는 틈을 타서 애 둘 데리고 도망을 가고 말았답니다. 그 후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주버님은 자연적으로 이혼이 신청되었고요. 그 후로 남편은 시댁하고 거리를 두는 중입니다. 저희 부부한테 한 짓이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저만 차별하고 그 사기꾼 제니 형수만 좋아하고 저를 구박했으니 저도 한동안은 시모 얼굴 볼 자신이 없습니다. 다행히 남편 쇼핑몰은 자리를 잡아서 저희 엄마는 청소일을 그만두었고 지금은 친정에서 친정엄마와 저희 식구끼리 살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니까 참 세상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은 이런 풍파 겪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하셔서 좋은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